안녕하세요. HLB랑 박셀바이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고 간암치료제 준비를 하고 있죠. 먼저 HLB를 먼저 보면요. AACR에서 논문이 나온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파티닙이랑 캄레니줌합 병용요법을 한 논문인데요. 여기 보면은 환자 수가 190명입니다.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는 70명이 했고요. 세컨드 라인으로는 120명의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? 그 서바이벌 레이트, 그러니까 생존율이죠. 12개월 생존율이 그 세컨드 라인을 했을 때 68%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목에 보면은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라고 적혀 있죠. 요거에 대한 설명이 박셀바이오의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. 둘 다 이제 간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설명들이 있죠. 진행성 간세포 암종이라고 하는데요. 요 진행성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? 수술 또는 기타 여타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되거나 그러니까 리커런스가 일어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딱 봐도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? 재발이 되거나 치료 반응하지 않으니까 치료하기가 힘든 거가 되겠습니다. 해당 적응증에 대한 생존율을 이제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세포 쪽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 중에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게 또 유명한 게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동맥을 통해서 소량의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합니다. 그 다음에 플러스 해당 혈관색전을 유도하여,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관을 응고물질로 막아서 종양의 영양 공급을 차단하여 암의 사별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라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왜 이런 작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에는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받는 혈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동맥이고요. 하나는 문맥입니다. 문맥은 이제 포를베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본 적 있죠.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. 정상 간 조직은 주로 이제 문맥에서 혈액을 공급받고요. 종양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간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정상 간 조직은 살려두고 얘만 따로 굶겨 죽이려면은 뭐를 막아야 될까요? 요 문맥이 아니라 간동맥을 막으면은 그 얘는 죽겠죠. 하지만은 정상 간 조직은 이 문맥을 통해서 영양소나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런 관찰에서 기인한 치료법이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 간동맥만을 일단은 독약을 먹이죠. 일단은 항암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혈관을 막아버립니다. 그러면은 얘는 일단 공격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음식들이 안 오니까 굶어 죽겠죠. 그래서 크게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상 간 조직은 문맥에서 잘 받으니까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경동맥 화학색전술입니다. 그러니까 문이 두 개 있다라는 것이죠. 동맥이랑 문맥. 그 중에서 동맥을 막는다. 그 다음에 이제 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, 색전이라는 것은 그 혈관이랑 림프관 안에 생긴 유리물이라는 게 있는데요. 요거는 그 유리물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유자가 그 떠돌다 유고요. 그 리가 떨어지다, 떠나다 리입니다. 그러니까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요런 것들이 유리인데,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유리물은 혈관에 뭐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죠. 요게 이 혈관, 이 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를 색전, 그 원인 물질도 이제 뭐 색전물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막혔다. 그 색전의 결과로 일어난 장애를 또 색전증이라고 하고요. 백문이 불여일견이죠.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유리물이 있죠. 떠돌아다니는 거. 요런 덩어리들이 혈관을 탁 막아버릴 경우에 요게 이제 막히죠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혈관에서 요런 이제 색전증이 발생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간 동맥을 일부러 요렇게 막아서 그 종양들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색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파편들이 들어가서 막냐, 뭐 혈전 같은 거, 뭐 세균, 기생충, 뭐 세포, 조직, 종양세포,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색전이라고 하면은 요 전자가 바로 이제 막외전. 막외는 이제 뚜껑을 닫는 거죠. 혈관이 닫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. 요게 이제 막외 전자를 썼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르크, 그 포도주 같은 데 막는 게 코르크잖아요. 그래서 전목, 막외전, 코르크, 그러니까 혈관을 코르크처럼 딱 막아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색전. 그리고 이제 HLB 차트가 최근에 여기서 계속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. 분봉으로 보면은 동시호가에서 갭을 띄웠습니다. 0.5% 이렇게 해서 0.12% 플러스로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고요. 수급을 보면은 제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았습니다. 그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로는 이제 93,100원에서 이제 종료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의 이제 사업의 내용을 이제 쭈르륵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 회사라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.
그래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, 바이오 테크라는 무슨 뜻이냐? 뭐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제반 학문 분야에서 생물과 관련된 응용 기술을 전체적으로 뜻합니다. 그래서 바이오랑 테크놀로지를 합친 게 바이오텍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생명공학 기술, 그래서 줄여서 BT라고도 하는데요. 뉴스 기사에서 이 BT라는 말을 이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바로 바이오텍 회사라는 거죠. 이 박셀바이오는 이제 두 명의 공동 설립자가 있는데 코파운더라고 하죠. 이준행 대표이사랑 이재중 사내이사가 있는데요.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사내이사로 있고요. 여기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이준행이 대표이사입니다. 그러니까 지분율이 더 많은 사람이 사내이사고 9.82%를 가지고 있는 이준행이 여기 보듯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주요 경력을 이제 한번 보면요. 이 이재중이라는 분은 이제 최대 주주로 13%를 가지고 있는데 교수입니다. 교수이고 현재는 이제 사내이사로 있고요. 과거에는 박셀바이오 대표이사였습니다. 그러니까 대표이사 했다가 이제 사내이사도 하고 뭐 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이준행이라는 분을 이제 또 보면요. 이분도 역시 교수입니다. 그래서 교수 출신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데 여기 앞에 이제 공동 대표이사라고 했잖아요. 아까 이준행, 이재중은 한 명은 대표이사, 한 명은 사내이사면은 공동 대표이사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. 바로 이제 한 명 더 있습니다. 정강준이라는 분이 공동 대표이사입니다. 그러니까 이준행, 정강준이 둘 다 공동 대표이사고 이재중이라는 분이 지금 최대 주주인데 사내이사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정강준이라는 분은 이제 박셀바이오 이제 부사장을 하고서 이제 공동 대표이사로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세 분 다 이제 그 교수입니다. 교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에서 연을 맺었는지 볼 수 있냐면은 전남대학교, 여기도 전남대학교, 여기도 전남대학교, 이 세 분 다 전남대학교 인연이 맺어져서 지금 박셀바이오 뭐 공동대표, 사내이사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정강준이라는 이제 공동대표는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에 나와 있지 않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3만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13만 5천원까지 찍고 내렸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장 막판에 여기서 이제 딱 여기만 봐도 이제 상한가 마감할 것처럼 25%대였거든요. 여기서 이제 상 마감할 것처럼 하다가 마감을 못하니까 던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쭉 떨어져서 동시효과 때도 반등이 아니라 이제 5%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 투자자가 가장 궁금하죠. 수급. 그래서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은 그냥 쭉 샀습니다. 계속해서 개인을 매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뭐 3%, 4%까지 더 마이너스 찍었다가 다시 이제 되돌림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동시효과랑 비슷한 가격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박셀바이오처럼 이렇게 쭉 급등했던 종목이 이런 차트는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풍제약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. 여기 보면은 이제 한번 이제 정지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거의 이것도 고가가 29%입니다. 거의 상한가 찍었다가 쭉 떨어지고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면요. 이렇게 그 마이너스 30%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흐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